엄마, 이번 달에도 아버지 약값에 공과금까지 내야 하니까 우리 이번 주말엔 장 보지 말아요.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김지연 씨는 요즘 남편과 함께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온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노후의 온도 라디오북의 진행을 맡은 김기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의 현실에서 꼭 들어야 할 국가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는 은퇴한 지 오래됐고 국민연금은 거의 없으며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 그 돈으로는 전기세도 병원비도 부족해 자녀들이 매달 4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게가 빠듯해지면서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간 남양주의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 최동섭 어르신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식들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계속 손을 벌려도 되나? 나이 들어서 뭘 더 벌 수도 없고 집 한 채 남은 건데.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TV에서 이런 문장을 듣게 됩니다. 내 집 한 채가 평생 생활비가 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라는 얘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었어요. 어르신은 바로 다음 날 딸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겁니다. 지연아, 아빠 말인데 이상한 거 하나 봤어. 나라에서 집 담보로 연금 준다는데 그런 거 알아본 적 있니? 딸은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도 해보며 점점 이 제도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영목이 지론, 우리말로는 주택연금이라고 부르죠.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조건을 만족해도 되고 집은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합니다. 더 좋은 건 혹시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아지더라도 자녀들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 반대로 집값이 나중에 더 오르면 자녀가 상속을 선택해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한 어르신 중 약 72%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딸과 상의 끝에 신청 상담을 받았고 몇 주 뒤 첫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한 포기 사고 평소엔 망설였던 멸치조림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겠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제도도 꼭 맞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든든한 지팡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엔 주택연금의 장점뿐 아니라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점과 주의할 점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김길자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처음엔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손주가 대학을 가게 됐고 자녀들이 힘들어졌는지 엄마, 혹시 급하게 돈 좀 꿔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죠. 길자 어르신도 당황했습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니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새로 대출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제도는 매달 받는 생활비엔 좋지만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땐 손이 묶인다는 거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76세 최영수 어르신은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가 심해졌고 결국 병원 입소 절차를 자녀가 도와주려다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미 집에 담보가 잡혀 있다 보니 병원 입소 준비와 상속 계획에 혼선이 생겼던 거죠. 이처럼 주택연금은 가입하고 나면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돈을 다 갚아야 해지할 수 있어서 가입 전에 자녀와 꼭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의 윤정호 어르신은 3억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총 받은 연금은 약 4천만 원 정도,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집은 남아있고 자녀가 상속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생각보다 혜택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공공요양시설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집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재산 있음으로 계산돼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활비가 생겨서 좋지만 나중에 더 큰 복지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덥석할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연금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건 그냥 지금 돈 나오니까 좋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 집이 앞으로도 내 집이어야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그렇게 누군가에겐 든든한 제도지만 누군가에겐 조심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뭘 준비하고 뭘 결정해야 하는지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죠. 이번에는 그 과정을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이복래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주택연금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도대체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딸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 은행 창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래 어르신은 공사 직원과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했고 공사에서는 복래 어르신 집이 주택연금에 적합한지 시세를 조사했습니다. 집값은 약 3억 원으로 평가됐고 어르신은 만 70세의 단독 세대였기 때문에 매달 약 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건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잡는 것처럼 연금을 주는 공사 입장에서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후 처지연금이 지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복례 어르신은 그날 편의점에서 과일 2개와 컵밥 하나를 사들고 집에 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턴 내가 나를 챙길 거야. 그리고 이복례 어르신이 선택한 건 종신형 방식이었습니다. 종신형이란 말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반면 확정형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단,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생활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죠. 만약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다면 혼합형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먼저 한 번에 조금 받고 나머지를 매달 받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수술비가 당장 필요한 분들에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반형보다 매달 약 20%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복례 어르신의 친구 중 한 분은 우대형으로 매달 10만 원 가까이 더 받고 계셨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한 번 정하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 건강 상태, 앞으로 몇 년 정도는 혼자 살 수 있을지, 자녀 도움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까지 모두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복례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면서 내 생활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선택한 연금이었죠. 신청도 수령도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처음 결정할 때 그때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지금은 후회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늘 뭐 해 먹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법도 복잡하지 않고 다만 내 삶에 맞게 잘 골라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마다 사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7세 유상훈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받고 나서 처음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병원비 걱정도 줄고 식비도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못해 먹던 소고기국도 한 번 끓여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손자 둘을 맡기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교육비, 생활비가 늘었고 아들은 물론 아버지인 유 어르신도 큰돈이 필요해졌죠. 그런데 집이 이미 주택연금의 담보로 잡혀 있으니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집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유 어르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 손이 묶이는구나. 이게 주택연금의 첫 번째 주의점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나오지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땐 대처가 어렵다는 것.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76세 김정희 어르신은 자식들 몰래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할까봐 조용히 진행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치매가 진행됐고
결국 병원 입원과 요양원 입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자녀가 처음으로 주택의 담보가 잡혀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미 집은 공사에 저당이 잡혀 있었고, 퇴소 이후에 집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건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 해지가 어렵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 해지를 하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다 갚아야 하고 일부는 이자까지 계산돼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명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르신은 3억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지만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받았으니 총 받은 돈은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남은 집은 자식들에게 상속됐지만 기대만큼의 혜택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지고 가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양시설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담보 잡혀 있으면 자산 기준에 걸릴 수 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주의점입니다. 눈앞에 생활비는 생기지만 장기적인 복지 접근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꼭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당장 생활비만 보고 덥석 가입할 제도가 아니라는 것. 내 건강, 가족관계,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지, 상속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자녀와 꼭 상의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유상훈 어르신은 말합니다. 주택연금, 그땐 좋아 보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이 제도는 생활비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까지 함께 묶여 있더라고요. 나한테 맞는지 꼭 따져보고 하세요. 이 말이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받을지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올해 초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서 상담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방식이 제일 나을까요? 상담사는 종이에 간단한 표를 그려주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종신형, 이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에요. 안정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70세가 3억짜리 집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약 85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와요. 수명이 길수록 더 유리한 방식이죠. 박 어르신은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게 되면 이게 제일 든든하겠네요. 그 다음은 확정형. 이건 예를 들어 10년이나 15년처럼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확정형을 선택하면 15년간은 매달 약 11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죠.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은 끊깁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거나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그 이후의 생활이 불안한 분들에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4년 말까지 확정형을 선택한 분들 중 일부는 기간이 끝난 뒤
생활비 공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상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혼합형입니다. 이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나 보일러 교체비처럼 한꺼번에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처음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은 종신형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경기도 용인의 김정래 어르신은 이 혼합형을 선택했습니다. 관절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은 이게 아니었으면 병원도 못 갔을 뻔했어요. 마지막은 우대형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처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식입니다. 같은 집값, 같은 나이여도 일반형보다 매달 15에서 20%가량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대형을 선택한 가입자는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결국 종신형을 선택했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에게 유리하고 자식들한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딸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중에 나 힘들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는데, 이젠 매달 일정하게 받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놓여요. 연금 수령 방식은 처음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돈만 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이 괜찮고 자녀가 든든한 분은 확정형이나 혼합형도 괜찮고 오랫동안 내 집에서 자립하고 싶은 분은 종신형이 어울립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우대형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주택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입니다. 나의 체력, 자녀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연금이 처음 들어온 날 작은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 돈으로 병원도 가고 반찬도 사고,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아껴줘야지. 연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날부터 박 어르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안정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빚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 걱정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자식에게 부담이 되면 그건 어른 입장에서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 부분을 아예 제도 설계에 넣었습니다. 먼저 이런 구조입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집은 그대로 어르신 명의이고 연금은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물려받고 싶으면 주택금융공사에 정산을 하고 상속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 1억이라면 자녀가 공사에 1억을 갚고 집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상속은 원하지만 직접 정산하기는 어려운 경우 집을 팔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시장에 내놓고 팔아서 받은 돈으로 연금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자녀 몫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집값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더라도
즉 연금이 1억 5천이고 집값이 1억밖에 안 됐다면 자녀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빚이 남아도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고 나라에서 손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사망 후 상속 관련 분쟁은 전체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녀들이 집을 넘기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조건에 맞게 정산 후 상속을 받는 식으로 무리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살던 고 윤희선 어르신은 종신형 주택연금을 받으며 9년간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집은 공사에 넘어갔지만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손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힘으로 사셨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이처럼 주택연금은 살아계실 때는 어르신의 생활을 돕고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부부 2분 다 돌아가셔야 종료가 되며 이때는 남은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거나 연금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나가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단지 노후 생활비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상속의 부담, 노년의 체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집 한 채, 그 집이 마지막까지도 나를 지켜주고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식, 그게 바로 지금의 주택연금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 한 채가 있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시라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더 확대돼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께는 일반형보다 매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금이냐, 그냥 조용히 살다 갈란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살기 위해서라도 내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 집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발짝 더 준비된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또 따뜻한 조언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에게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후의 온도에서 또 한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따뜻하고 든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노후의 온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